원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송구스러워서 거기다 사진까지 찍는다니까 아주 몸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여하튼 우선 강연 초입에 이렇게 뜻깊은 학연 기구의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점이 오기까지 아마 수많은 제도적인 난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이런 큰 과업을 이끌어내신 진정일 원장님과 여러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 융합대학원에 첫 입학을 하게 된 입학생 여러분들의 통찰과 또 이 용기에 많은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 내용은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융합을 갖다가 문명론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융합은 최근에 여러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 그냥 아주 유행어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짬짜면 또는 이 여러 가지 테크노 열풍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융합이 사회적 미덕이고 또 갈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융합이라는 게 이렇게 일시적인 광풍이 아니고 또 부분적인 현상만도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아마 우리 문명을 크게 바꿀지 모르는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제가 아는 식견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초청 강연이라는 게 대개 와가지고 격려하고 기대하고 전망하고 이런 식순을 받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융합이라는 게 하나의 흘러가는 열풍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엄청난 원동력이요, 메가 트렌드를 지나가지고 슈퍼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출범이 거기에 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게 시대적인 당위고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여러분께 같이 의견을 나누고 확신시켜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융합 문명 시대가 이제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인데 구태여 일일이 소개를 안 하셔도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가 이제 이 지식 기반 사회 또는 지식 사회니까 사회와 지식 체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긴밀하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변천을 가지고 이제 인류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보건대, 농업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테레스트리얼러지라는 지표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학문 체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지표학이라는 게 기후 변화라든가 지각의 변동 이런 것을 갖다가 꼭 과학적이 아니라도 이제 사전에 예측하고 하는 감지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각의 변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요셉의 아들 야곱이 파라오의 꿈을 갖다가 이제 해몽해가지고 살찐소 7마리에 여인소 7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 7년 거의 풍년에 7년 흉년이다 그래가지고 대비를 해서 재상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인이고, 또 이 제왕이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는 현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신의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이런 그 신학의 시대가 열렸다가 이제 이 계몽사상 근대를 맞아가지고 이 근대는 결국 이성의 힘으로 이 역사를 개척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성이라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그 인문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대 사회로 흘러오면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시대, 기술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술이라는 게 단순한 뭐 공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일반을 통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끄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 혁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뭐 이런 것들인데 17세기의 그 과학혁명, 그 전에 이제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있었고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 기술로서의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이 두 개의 혁명이 하나의 그 합류를 큰 줄기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얘기를 하자면 영국이나 그 프랑스보다도 이제 그 산업혁명의 후발국이었었던 독일이 그것을 뭐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특히 과학기술 지식을 갖다가 산업 생산 활동에 조직적, 체계적, 목적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과학기술 혁명의 발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요해서 과학기술 STR이라고 하는 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이라는 혁명의 의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간과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주로 경제사학자들 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혁명의 이제 가장 큰 의의는 알므로서의 지식인 과학과 삶으로서의 지식인 기술이 이제 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통합돼 가지고 사회 변동에 굉장히 큰 위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테크놀로지가 사회 변동의 견인차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여기까지는 대개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의 미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소통혁명이라는 것이 과학기술혁명의 외연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이 소통이라는 게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고 또 해결이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통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게 결국 거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합쳐져 가지고 IT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합쳐 ICT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특히 지식의 소재 같은 것도 앞으로는 거의 노파시나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깔려 있는 지식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이제 아는. 물론 지식이 새로 창조돼야 되겠습니다만 창조된 지식도 여기저기 널려지고 산포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흩어져 있는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창조적으로 합치고 하는 이런 것이 사회 발전의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하는 융합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개 그 주술 시대에서 계몽 시대 여기까지입니다만 미래학적인 어떤 그 통찰을 여기다 부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후기 계몽 시대, 그래서 융합 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 전망을 얘기를 할 때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아날 학파를 이끄는 중요한 학자인데 이 브로델은 이제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인류 역사가 세 가지 층위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제 낮은 수준에서는 단기 지속, 짧은 시간 층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건사.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은 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편연사적인 사건사로 이루어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타임의 갭을 갖다가 이제 느려가지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컨적처 히스토리라고 중기 지속적인 국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 변동이라든가 무슨 뭐 이 주가 변동 뭐 이런 것들이 다에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스케일이 큰 장기 지속적인 구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뭐 이 자본주의의 등장 발전 이렇게 그 100년 단위 꼭 뭐 좀 기계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단기 지속은 하루 단위고 중기 지속은 뭐 한 달이나 연 단위, 장기 지속은 몇십 년, 100년 단위 정도로 이렇게 끊어가는 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저는 관점을 확장시켜 가지고 브로델이 얘기하는 장기 지속의 정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초장기 지속적인 어떤 시점에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거는 이제 문명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문명이란 말도 이제 거기서 이 착안을 한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융합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모든 것의 미덕 또는 뭐 하나의 열풍 경향, 유행, 부분적인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문명사 쪽으로 바라볼 때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장난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그 진실이 담겨져 있고 그 진실은 보통 스케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메가급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문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이제 뭐 기술적인 배경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결정적인 것 같고요. 모든 자극이나 이 어떤 그 인식을 갖다가 0과 1이라는 이진법인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지식을 재구성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기술적인 기반이 됐고 권력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한 사람의 권력 뭐 이 상명하달식 권력이 아니라 여러 힘을 합쳐야 되는 이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플렉시블 아큐뮬레이션 유연적인 축적. 말하자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가기 때문에 다품종 시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제 소품종 시대에 우리가 많이 샀던 뭐 냉장고, TV 같은 게 일종의 기능을 따지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뭐 30년 써도 그만이고 40년 써도 되고 근데 자꾸만 바꿉니다.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고장이 나서 바꾸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어서 많이 교환되는 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자꾸만 붙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 이 부연되는 옵션을 갖다가 100% 활용하는 건 아니고 살 때는 그냥 그런 걸 갖다가 눈여겨보고 해서 사지만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사고 편리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사실은 이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게 유연적인 축적, 노동 연구에서는 포스트 포워디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적 축적 체계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Numeric Control, DNC, 뭐 NC나 DNC를 통해서 이제 이런 유연적 축적 체계가 생산 체계로 확립이 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주의 같은 건 뭐 다 아실 만한 것이고 사상은 이제 특히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근대 사상에서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해체되고 하나의 생태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생기는 탈근대주의적인 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여섯 개의 차원에 힘입어 가지고 융합 문명이 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명 담론을 갖다가 문명을 바라보는 그 담론을 갖다가 좀 여기서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 진보로서의 문명, 이건 계몽사상가들이 대부분 문명이라는 건 야만 상태를 극복하는 새로운 단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자연 상태의 야만성을 극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계몽사상가 중에서도 또 이 일부는 문명이 오히려 이 자연적인 상태를 갖다가 퇴보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로이트 같은 문명을 갖다가 인간의 자발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이 있고 예절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자발적 욕구를 갖다가 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다. 또 계몽사상가 중에서도 루소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해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 질서로 나 본능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개의 진보와 퇴행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제 이 인류 문명이 하나의 순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decline and fall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ise and decline 해가지고 이 서로 발전하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생성, 성장, 융성, 소멸 뭐 이런 주기적인 운동이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노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은 문명을 이렇게 그 좀 이런 단계별로 자꾸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하나의 컨티니어스한 과정으로 보는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문명화 과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상적 행위나 사고 같은 게 점점 세련화되고 예법화되는 것. 예컨대 이제 우리가 쓰는 칼 같은 걸 보면 예전에는 칼이라는 게 되게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도 크고 이제 뭐 이 살벌하게 생긴 게 칼인데 이 칼이 이제 부분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포크가 되고 이제 나이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쓰이는 칼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가정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칼이 이제 문명적으로 분화가 돼가지고 예절을 갖춰가지고 이제 이 먹을 때 쓰는 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또 먹을 때 쓰는 칼도 양식당에 가면 이렇게 이 뭐 채소를 먹을 때나 고기 먹을 때 뭐 또 디저트 할 때면 다 각각 그 칼의 용도가 분화가 되는데 사실은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처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느 칼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 예절의 과분화 현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문명화 과정이라는 거. 뭐 우리의 뭐 인사하는 예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세련화 예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궁정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고 이게 어떻게 서민층으로 이제 하달이 되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주로 이 문명 엘리아스의 문명관인데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론에서는 앞서 문명론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이런 그 단절적인 문명 변화가 연속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개 이 가장 큰 특징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처음 세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배제적이고 교체적이고 또는 단절적인 문명의 전환성을 강조하는 거에서 과정적인 문명론은 또 병합적이고 승계적이고 포섭적이고 이런 문명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갖다 합쳐가지고 단계적 진전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과정적인 문명관이 자꾸만 이제 어떤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교체적 문명관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변천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친 패러다임적인 문명관을 가지고 보자면 좀 단절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밑에 이제 희미하게 표시됐다시피 어떤 각 단계에는 또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도 같이 개재되어 있다라는 이런 패러다임 문명관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한번 재조명해 보면 대개 이제 이런 단계로 진전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라든가 활동이 이제 분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전통사회는 다 이렇게 고작 분화가 있어봐야 인간 활동으로 가지고 보면 성과 연령에 따른 분화 그러니까 뭐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 이런 정도의 가장 원초적인 분화 외에는 다른 분화가 없었던 그러다가 이제 근대사로 오면서 각각 직능의 분화라든가 역할 분화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분화적인 문명 단계를 지나가지고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 de-differentiation
분화가 너무 사회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화된 지식, 활동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좀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그런 시대의 초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differentiation, 탈분화 문명 단계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융합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보자면 인류 역사 이걸 갖다가 대개는 이제 전산업 사회 또는 전통 사회 이걸 갖다가 산업 사회, 근대 사회라고 많이 얘기하고 현대 사회를 근대 사회의 연장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미뤄볼 때 이제는 이 의료 활동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여기도 의료인이 계십니다만은 그 예전에 그 의료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자연 철학자들이었었죠. 자연 철학자 중에서 생체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의사의 전신 비슷하게 했다가 그것이 이제 그 근대의학이 생기면서 뭐 이제 전문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 뭐 이렇게 하다가 내과 같은 걸 예를 들면 또 뭐 소화기 내과, 무슨 뭐 이 순환기 내과 등등으로 나눠지고 또 거기에 뭐 소아심장내과 등등 해가지고 자꾸만 분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래서 잘 이루어지고 더 전문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기후변화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복합적인 위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화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여러 가지 그 통합적인 해법이 나오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극도로 분화된 식견만 가지고는 이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기를 갖다가 정말 신뢰 있게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돼 있고 바로 그래서 이제 이 탈분화적인 조직 활동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융합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개 미분화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졌다는 걸 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탈분화 문명 단계 그러니까 융합 사회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되게 크게 사회를 나누면은 전산업 사회, 산업 사회, 뭐 또는 후기 산업 사회, 전근대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이걸 총문명사 쪽으로 더 초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는 온통 분화 문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분화의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돌출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탈분화.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부터 20세기까지는 거의 통으로 보면 하나의 분화의 시대고 지금부터가 이제 탈분화 융합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분화 문명 단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인데요. 뭐 이 지적인 인텔렉츄얼 파워가 이제 강화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널려져 있는 다양한 분화적 지식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엮는 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식을 포함한 상징제가 중요해지고 의사소통도 그러니까 이제 이 다원적인 의사소통 1대1이 아니라 이제 다대다 뭐 SNS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지금 뭐 만족스러운 단계라고는 할 수 없죠. SNS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라는 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더 심화되고 촉진되면 정말 전문적 지식을 갖다가 멀티 투 멀티, 매니 투 매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소통 단계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지배 유형은 점점 다양화될 것이고 사회적인 결속 형태 이것이 아장스만이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assemblage 뭐 이런 것인데 느슨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분화 문명 단계에서 탈분화 문명 단계 우리가 바로
이런 시점 초입에 와 있는데 여기에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조금 이제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화 시대에는 고용 사회에서 고작해야 이제 리퀴드 소사이어티라는 액상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체 예전에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죠. 뭘 따질 때도 뭐 다 모든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것 또는 뭐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또는 크리스탈라이즈 결정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구조화 되어 있냐, 결합되어 있느냐 이런 결합적 조직 원리를 갖다가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도 산업 사회까지 이제 이런 시기가 왔다가 최근에 이제 이 정보 사회라는 것이 더 오면서 점점 그 이 사회를 갖다가 하나의 모바일 소사이티로 유동체로 바라보고 또 이 지식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여기에 공학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리얼러지컬한 그 유변론적인 입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훨씬 잘 풀이되는 이런 그 튀김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 훨씬 더 일반 사회과학 하는 사람도 이해가 와닿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요소와 요소를 맺는 끈이 점점 결합사회에서 고용사회에서 액상사회를 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제 느슨해졌는데, 이게 더 느슨해져 가지고 굉장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져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연기나 공기와 같은 파동사회, 웨이브 소사이어티가 되는, 그러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교신을 하는 것이 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적 조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아주 획기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소사이탈라이즈 되는가? 기술 융합. 요새 이제 저도 융합 관련 이 중요한 이 기구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융합자가 붙는 연구기관들 또는 뭐 이 사회단체들을 갖다가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문에 떠도는 얘기 등등 해가지고 저는 그 인문사회 융합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5% 미만입니다. 국내외를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활동이 벌써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촉진되고 있고, 이건 뭐 꽤 연조가 오래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융합의 가장 프론트 러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컨대 상품으로 치면은 스마트폰 같은 어떤 기기 융합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매체가 융합이 되면 매체 안에 들어가는 매체가 실어 나르는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컨텐츠 같은 융합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가 뮤지컬도 되고 그것이 소설도 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달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쪽으로 확산이 되면 M&A 같은 식의 조직 산업 융합, 또 제도적 융합 같은 거는 예전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게 부모님한테 수없이 듣는 얘기인데, 요새는 이제 에듀테인먼트 같은 게 이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기면서 학습하자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융합, 또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이게 굉장히 개인이나 사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는 굉장히 권장 산업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어떤 놀이와 산업이 이제 일을 갖다가 중심으로 여겨졌던 산업과 놀이가 이제 결합되는 문화융합 같은 건 여러 가지 노래나 춤이나 테크노 열풍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아는 것들인데, 개인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식적, 인성적, 신체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식적 융합이 이제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것인데, 이건 학문 세계에서는 이미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이것이 인성의 깊은
의식의 깊은 차원, 인성적인 차원까지 오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는 대개 이 가장 큰 뭐 이 아주 일반적인 욕이 아니라 점잖게 하는 욕의 가장 치욕적인 게 성을 갈 사람 뭐 이러면 이제 많이 싸웠죠 옛날 사람들은. 요새는 젊은 사람들 성을 갈 사람은 성이 뭔데 뭐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성이라는 건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를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아주 치욕적인 그런 언사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근데 요새는 겉과 속이 다른 게 점점 강조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은 어떻든 몰라도 무슨 그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겉을 갖다가 뭐 고객 감동 또는 뭐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말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상냥하게 하고 표정도 밝게 하고 등등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언행에 대한 어떤 그 윤리가 있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인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내를 감추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덕목과 미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갖다가 바꾸는 것들이 그렇게 이 나쁜 이 윤리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그때 상황마다 자기 자신을 변신시키는 것. 이게 요새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다중인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니 쉘던 소설 같은 걸 보면 얌전하던 여자가 막 살인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관된 인성, 단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격을 바꿔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점점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융합시대의 또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수지부모,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신체마저 이제 변화시키는 뭐 로보틱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점점 인간을 닮은 로봇 같은 게 나오고 아시모프의 이제 그 무슨 뭐 신화 같은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뭐 외형적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예전에 나온 뭐 이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그건 우리가 분명히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D2 같은 걸 보면은 생기기도 다르게 생기고 활동도 좀 뭐 이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저거는 우리 그 인류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뭐 이 쉽게 판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지고 상당히 부드러운 기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과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기계들 외형적으로는 뭐 떠나서 정말 그 지각이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면에서 점점 인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기구나 기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같은 게 이제 뭐 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 DNA 조합까지 이제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사회 큰 파문을 일으키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외적인 물질적인 변화부터 인성적, 신체적 변화까지 뭐 이 의식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과 물질 이런 것이 모든 변화를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변화라는 건 가히 문명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파괴력은 바로 이런 데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게 융합의 정의죠. 모이고 섞이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을 바꾸고 그런 것이 이제 또 나누어지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 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하나의 복잡계인데 이 단순한 복잡계가 아니라 복잡계가 점점 외형적으로 커지고 세계 전체가 복잡계가 되고 또 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복잡계가 이제 이런 것이 되게 복잡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컴플렉시티 시스템, 혼돈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포에시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셀프 오거니제이션, non 리니어리티 뭐 이런 것들
뭐 인터페니트레이션, 오픈 개방성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게 이 일반적인 그 특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융합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그 융합뿐만 아니라 융합된 것이 새로 이제 또 끊어지고 또 나눠지고 또 다시 해체가 돼가지고 이게 새로운 융합 단계 지식 같은 걸 치면은 이제 그 전문화된 지식이 다시 전문화가 돼가지고 다시 합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너지 공학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게 다시 절단이 되고 분화가 돼 해체가 돼가지고 제2의 어떤 거의 에너지학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의 소위 통합과 이 절단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이요. 절단과 통합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됐고 이런 융합 운동의 에이전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에이전트 같은 걸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사회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그 융합. 요새 뭐 이 신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회 통합이라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인간과 자연의 융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태학자들, 골수적인 생태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바위가 뭐 신음하고 있다, 산이 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그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죠. 뭐 식물 생리학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식물 심리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적인 차원으로 이제 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자연 물뿐만 아니라 뭐 기계 같은 그 인공물까지, 그러니까 그 살아있지 않는 것 중에서 자연물뿐 바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인공물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뭐 휴먼, 넌 휴먼 컨버전스가 이제 일어나는 게 융합계의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또 이게 이제 소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알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하고요. 협력을 하고 행동으로 협력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이제 이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엠파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융합이 실천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잡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복잡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고작 해야 복잡계의 규모가 커지는 슈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복잡계의 성격 자체가 탈바꿈하는 수프라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개방성 정도가 이제 초개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순히 부분적인 서브 시스템 간의 어떤 그 인터페니트레이션만 있었는데 그게 다중화가 되고 이 non-linear 정도가 아니라 끊기고 다시 입고하는 그 탈선형화가 이제 촉진이 되고 이 소위 오토포이스 정도가 아니라 상호 조직이 되고 공생산하는, 그러니까 복잡계의 일반적인 속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융합계라고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융합계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건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절에서 이제 연결이 중요해진다. 복잡계만 해도 이 연결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예컨대 우리 선거 지형 같은 거 보면 이 박근혜 후보가 어떤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도 중심은 박근혜,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융합계에 가서는 오히려 노드의 영향력은 감소가 되고 링크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으로. 대표적인 게 KTX가 운행되고 나서 서울과 대구와의 관계 같은 게 이제 융합적인 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처음엔 대구 사람들이 특히 대구의 모든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서울하고의 어떤 이동 시간이 짧아지니까 편리해지고 간편해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어떤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KTX의 개통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링크가 노드를 압도해 가지고 대구 지역 경제, 원래 거기 있었던 지역 경제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결절이 연결에 압도당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융합계에서는,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융합계에서는 이런 것이 더 일반화될 현상들이고요. 뭐 나무로 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제 잔줄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잎이 달리고 이런 건데, 이제 이 연결이 중시되는 융합계에서는 마치 이 고구마 줄기 같은 근경, 리조움이라고 하죠. 이런 리조매틱한 그런 이 전경이 모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DNA 연결 비슷하게 이제 이해되고 그런 식으로 풀이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중심이 되니까 연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뭐 우주계 전체로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사고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과거의 복잡성 이론이 복잡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면 액터 네트워크 시오리라고 하는, 흔히 줄여서 ANT라고 합니다만, ANT라는 것이 이제 브루노 라투어 같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이론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과관계 대신에 배열관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엮어지느냐, 무엇이 무엇의 원인을 주느냐 하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 된다기보다 서로가 어떻게 얽혀 있느냐, 그물처럼 얽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물의 형태라는 게 뭐 이 책상 위에 있을 때나 이렇게 펼쳐 있을 때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얽혀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이 무슨 뭐 이 바닥에 깔려 있느냐, 이렇게 늘어져 있느냐, 접혀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사불란한 어떤 화합보다도 불화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창조는 바로 이런 데서, 새로운 창조는 오히려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하는데, 불화가 이루어지는, 서로 화합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측면을 갖다가 화합시키는 원리를 발견한다든가, 그걸 화합시키게 되면 훨씬 더 창조적인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걸 콘코르디아에 비견되는 디스코르디아인데, 불화의 여신이 이제 에서 나온 말입니다만은,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놀부보쌈 같은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보쌈집 가서 흥부보쌈 시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흥부보쌈은 별로 그렇게 뭐 먹을 게 없어 보이잖아요. 흥부야 가난하고 이제 뭐 이런 그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좀 탐욕적인 놀부보쌈 정도 돼야 이게 풍족하고 이제 뭐 고기도 두께도 두꺼울 것 같고 뭐 하는 이런 기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 먹자고 들어간 보쌈집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좀 비셔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놀부를 접합을 시켜야 이제 이게 좀 아주 그 커스터머들한테 이렇게 고객들한테 만족스러운 인상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디스코디아의 그냥 일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루노 라투어 같은 사람은 근대성이 문제가 아니라, 근대는 이제 근대에 반대되는 게 포스트 모던이죠. 탈근대가 아니라 원래 근대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대성이라는 건 이렇게 인과관계를, 모든 느슨한 배열관계를 갖다가 배열관계를 인과관계로 이해하고자 하는 좁은 세계관이었었지, 원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은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디스코디아가 이루어지는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거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대, 탈근대라는 구분 자체가 없는 비근대, non-modern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간의 어떤 인간 세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간과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위적인 구분이지 원래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우리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세상은 융합적인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융합의 세계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복잡계의 단순한
대형화된 형태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초복잡계인데 이 초복잡계를 거의 이제 융합계라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이 사방 천지로 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그 컨버전스 갤럭시 융합적 은하계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유니버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요새는 그 제임스 누구죠? 뭐 그 멀티버스라는 말이 많이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라는 그 가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설득력을 갖다가 강화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이제 사회 현상만 가지고 본다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제 좀 이걸 요약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문제의 진원이 되게 모자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융합사회에서는 이게 나만 돌아가는 게 더 문제예요. 잉여가 더 문제시 되는 겁니다. 정보로 따지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널려져 있는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흘러넘치는 잉여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혼돈과 또는 그 무관심, 뭐 이 방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잉여의 문제. 그다음에 예전엔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없는 것들, 있고 없고 간에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고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거부감이 싹 트고 불신이 싹 트고 단절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불평등이 아니라 불화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이 단선적인 진화가 아니라 우주 세계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는 이제 그 융합 문명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극도의 혼란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융합 문명을 어떻게 이 안정된 상태, 질서 있게 융합적 다양성을 갖다가 우리가 포섭하면서 이끌어가느냐, 이런 그 융합 문명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융합적 혼돈, 엔트로피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전략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융합 거버넌스가 강화가 돼야 되고, 지식 세계를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융합대학원은 과학 기술 융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뭐 인문사회 융합까지 좀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기를 갖다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인간성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리적 인간관, 유틸리테리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것인데, 이제는 거의 상생적 인간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소위 이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이렇게 없는 이런 거의 새로운 인간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왜 뺏겨? 내가 하나 주면 뭘 하나 기대를 해야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자체로 이제 모든 것이 그게 그 자체가 미덕이 되는 이런 상생적인 인간관,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사회도 바뀌고 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도 이제 인성도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엄존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차이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러나 차이를 수용한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하는 활동은 뭐 그런 것이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indifference를 갖다가 무관심을 또 이제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무관심을 극복할 때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간단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